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아시면 많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2개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택이 없는데 지금 윤 정부에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양도세 완화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주택이 필요하고 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부모님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실제로 매매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여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금 계산이나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관계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지만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아무리 매매라고 진정성 있는 매매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일단 증여한 거 아니야? 이거 매매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증빙 자료 같은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44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재산을 사고 팔은 것을 말하는데 그 재산 가액을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먼저 계산을 해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직계 존비속이란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에는 형제 자매는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니고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형성된 관계는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계 존속이란 자기 자신의 윗세대인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혈연관계 아니더라도 부모의 재혼이나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시고 법률상 부모가 아닌 자연 혈족 관계의 친부모도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직계 비속이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나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고요. 입양을 통해서 법률상으로 직계 비속에 포함된 양자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자연 혈족에 속하는 생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시가가 14억이고 공시지가는 10억이고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지 이슈가 있어요. 재개발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신분당선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소재가 있는 부모님의 주택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매매로 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가가 14억이고 양도가액은 11억인데 시가가 14억이라도 10억 이상은 3억은 마이너스해서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양도가액은 11억으로 책정이 되고요. 전세를 9억으로 잡아서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돈은 3억만 있으면 매매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로 가져오시면 부모님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고 명의는 자녀 이름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분당선과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그곳은 자녀에게는 굉장히 큰 시세 차익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자면은 매매로 할 경우에는 전체 시가에 14억으로 하고 매매가는 12억으로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1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취득세는 11억에 1%에서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증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 금액은 증여재산이 14억으로 계산이 되고요. 증여세만 해도 3억 6,860만 원이 약 나오고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4억에 대해서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할 경우에 1억 8,760만 원의 돈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계산해 봤는데 11억에 대한 취득세는 약 4,9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합치면은요 5억 5,620만 원의 그런 돈이 나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그 차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이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매매로 해서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고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증여보다는 매매로 하는 게 세금이 절세가 많이 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거래는 실제 양도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게 증여라고 먼저 추정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가의 70% 이상에서 130% 이하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가와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3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0억 원 이하의 주택은 시가의 70% 이상을 대가로 지급하셔야 되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시가에서 3억을 뺀 금액 이상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해야 돼요. 자식이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증명해야 돼요. 양수인은 보통 자제가 되겠죠. 그 주택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 처분한 금액을 또 어떻게 하실지 하는 거. 보통은 잘못하면은 이제 부모가 옛날 같으면 자녀한테 그냥 주기도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대출금이나 이자 납부 내역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요. 계좌 이체, 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차입금, 돈을 빌린 거예요. 그 내역이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꼼꼼하게 갖고 계시다가 세무서에다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부동산 현재 시가가 5억인 경우에 계산해 보면 매매가의 70%인 3억 5천에서 130%인 6억 5천 이하로 매매 대금을 정하셔야 되고요. 객관적인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춰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그냥 참고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유용하고 재미있는 꿀팁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시간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께서는 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만약에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많이 전달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세 차익도 나중에 누릴 수 있지만은 그 거래간에서 적법한 탈세가 아니라 적법한 프로세스의 절세 과정으로서 어차피 돈은 차액은 부모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세금으로 또 매덕에 작게는 매덕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수십억까지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